찌라시고 그렇게 돌면은 최소한 그 찌라시에 적혀있던 그 알트 회사들은 입장 표명을 해야지 공시를 내던가. 개 알트 개 쓰레기 같은 회사들아. 6월 19일 수요일 저녁 오후 8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225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최근에 알트 상패 이슈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알트 하락도 좀 마무리되면서 살짝씩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상패 이슈 때문에 영상을 하나 남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트코인 상장 폐지 팩트 체크해봤다 이래가지고 이때 내용 제가 쭉 읊어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흘러가는 분위기가 어때요? 3일 전에 했던 영상의 내용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왜 근거 없는 찌라시다. 금감원이나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뭐 아무 말도 없고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조차도 지금 사실과 다르다. 근거 없는 찌라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입장 표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공포감에 막 휘둘리고 하락하고 폭락하고 이러는 와중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상장 폐지의 진실이라는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3일 전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봤어요. 조회수가 꽤 나왔어. 그동안 평균 한 제가 1.5에서 2만회 정도 나오거든요. 며칠 지나면. 그런데 이제 5만회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 있게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많이 보셨으면 그만큼 좀 이야기가 좀 퍼져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럼 좀 다행입니다. 왜? 근거 없는 것에 휘둘려 가지고 만약에 또 틀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번에 살짝 반동 주는데 그게 털려면 얼마나 또 배가 아프고 미치겠어. 잠 못 자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과거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거를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그럽니다. 과거에 이랬다고 미래에도 이렇게 했어. 과거에 올라갔다고 미래에 오르겠어. 지난번에 반감기 이후로 올랐다고 이번에 또 오르겠어. 맨날 그놈의 저번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렇게 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괜찮은데? 사실과 다른 건데 근거 없는 찌라시인데 또 출렁거리고 뭣도 모르는 개미들은 나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관련해서 업비트에 제가 뜬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나무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나오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량 가상자산 상패 목록 관련 업비트의 입장이라면서 이제 글이 나왔습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7월 19일이 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우리는 상장하고 상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미 다 구축되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법 이거 시행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미리 이런 걸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2번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금융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들로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래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링크도 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개량화됐는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계속 이미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상폐가 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걔네들이 유지심사를 딱 했는데 유지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상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계속 해왔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내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끼리 이제 뭉친 게 이제 닥사잖아요. 닥사 소속 회원사는 2022년부터 거래 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지원을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에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 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 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미 상폐할 애들은 상폐해놨었거든. 분기별로 심사해서 안 되는 놈들 쫓아냈거든. 그런데 갑자기 7월 19일 됐다고 그동안에 멀쩡했던 종목들을 몇백 개 되는 거를 한꺼번에 확 대량으로 상폐시켜 버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럴 확률은 물론 이 왜 확률로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은 다음 분기 때 또 얘네들이 유지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 안 되는 애들은 몇몇은 또 퇴출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조건이 돼서 퇴출하는 놈들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막 대량으로 100개, 200개 갑자기 생겨가지고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기준과 요건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범 사례들 많으니까 그대로 계속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알트 상패 이슈들은 어쨌든 근거 없는 찌라시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수많은 알트들이 지금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에. 그러면 뉴스가 찌라시고 그렇게 돌면은 최소한 그 찌라시에 적혀있던 그 알트 회사들은 입장 표명을 해야지 공시를 내던가 아니면 코인리스 이런 데다가 뉴스를 내달라고 자기네들 소식을 이야기하던가. 자, 이번에 가장 이슈가 뭐였습니까? 업비트하고 지금 빗썸에 막 99% 이상 유통량이 많고 거래량이 그렇게 돼 있고 유통량 속이고 이런 알트들 지금 한꺼번에 상폐된다고 그렇게 찌라시가 나왔잖아. 그럼 본인들 회사에서 우리는 유통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업비트 외에 외국 거래소에서도 충분한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목표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뭔 이런 입장이라도 쳐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개 알트 개 쓰레기 같은 회사들아. 투자 바닥에 누구 때문에 코인을 사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아. 물론 뭐 돈에 눈 멀어서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니까. 이건 거래소에서도 좀 압박을 해야 돼요. 알트코인들한테. 이 커뮤니티 많이 보는 데들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 회사에 입장 표명 내야지.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내고 있고 있잖아. 그 싹 난리지기 때까지. 물론 우리도 이거 알트코인 그래 너네들 스타트업이고 언제 상폐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다 그 리스크를 지고 지금 이 알트코인 시장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회사잖아. 돈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시총 전부 몇천억에서 몇 조 이런 알트코인 회사들인데 회사 그저 처먹으려고 하잖아요. 막말로 주급회사 어떻게 지금 이때까지 운영되는데 우리가 사줬는 코인 팔아 처먹어가지고 지금 주가 애들 직원들 월급 주고 프로젝트 할 때 그 돈 다 쓰고 회사 사업 구하고 휴가 가고 월급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에 맞게 그런 개미들 코인 사는 애들한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거 없는 상패 찌라시하고 관계없다. 이런 내용들이 각 회사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차 앉아가 가격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트위터질 왜 아무도 안 하는데 가격 빠질 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알트 다 쓰레기라는 거야. 그리고 거래소들은 이런 알트들 이런 공시제도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요청하든 금감원에서 요청하든 금융위에서 요청하든 주식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조회 공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정 회사가 어떤 풍문이나 어떤 이상한 소문이나 그러면 이게 사실이 맞느냐라고 바로 입장을 표명해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조회 공시거든요. 그러면 그날 또는 다음날 이 길까지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줘야 되고 한 번은 경고고 한 번 또 터뜨리면 바로 상폐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도 있어야죠. 주식시장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기 전까지는 코인 시장 진짜 멀었습니다. 도떼기 시장이에요. 완전. 특히 알트들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그거 수익 잘 내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알트코인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해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중요한 건 어때요? 이 알트들이 다시 가격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 그렇죠? 이 시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빨리 확 왜 안 오르느냐. 또 저런 소식들이 다 퍼지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이미 초기에 특정 세력들이 집어던지고 개미들이 다 떨어지면서 가격이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만큼 매집을 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한번 손절한 개미들이 지금 다시 쉽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이렇기 때문에 손절이나 한번 털리게 되면은 이 코인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다. 왜? 조금 이따 또 떨어질 것 같거든.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거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시 매수를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주체 세력들이 또 낮은 가격에서 계속 물량을 좀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가격을 좀 떨어뜨려 놨으면은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뒤에 다시 올릴 거란 말이야. 한꺼번에 확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순간적으로 푹 올라갈 건데 기껏 어렵게 이게 가짜 찌라시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놨는데 한순간에 다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개미도 또 꼬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좋지 않단 말이야.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천천히 또 어느 정도 새로 매집하는 특정 조직들이 있으면은 완료가 다 되면 매집이 완료가 다 되면
그래서야 또 서서히 올릴 거예요. 그리고 매집만 다 됐다라고 해서 또 바로 올리진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형성이 필요해요. 비트코인이 다시 막 달린다던가, 이더리움이 뭐 또 승인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출시가 된다던가, 현물 ETF가. 그리고 알트코인들한테도 뭐 좋은 호재가 나와가지고 계속 시장이 좋은 상태로 흘러간다던가, 요럴 때 이제 빛을 발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지. 아무 뭐 호재도 없는데 야 이거 찌라시 거짓으로 밝혀졌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격이 한번 오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코인 뉴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떠들어댔는데 업비트에서도 상표 목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 제가 아까 두나무 공식 채널에 있는 그 글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읽어드렸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거 없는 목록이다. 업비트 상표 목록이라고 글이 도는데 아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 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 뭐라 그랬어요? 근거 없는 거잖아. 찌라시 믿고 왜 다들 쌩 난리냐. 믿지 마라. 공신력 있는 데서 본인들 채널에서 입장을 표명해야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금감원 가상자산팀장, 금감원에 있는 가상자산 이번에 신설됐죠. 이런 또 부서 조직이 또 개편된다라는 소식도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자, 거래소별로 자율심사 기준 마련을 기대한다. 아까 업비트에서 뭐랬어요? 뭐 자율대로 잘하고 있다. 닥사에서는 기준대로 잘 하고 있고 모범 사례들 위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근거 없는 거 믿지 말라.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금감원 가상팀장도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자율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건 뭐야? 강제한 적 없다라는 거죠. 금감원에서는 강제한 적이 없다 이거야.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심사할 거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해달라. 그걸 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은 어디서 했느냐? 19일 서울 여의도 그게 터지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의도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포럼에서 누가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총괄팀장, 총괄팀장이랍니다. 그래서 거래소별로 최소한의 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걸맞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최소한 이 정도면 돼야 팩트지. 안 그래요? 구체적이잖아. 일관성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번 상패 이슈에 대한 것들은 다 근거 없는 찌라시였다. 그 무지한 개미들끼리 모질이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가격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 친 겁니다. 반성하세요. 자, 그리고 컨센시스 SEC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 이더리움은 비증권위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SEC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 현물 ETF 승인했다며. 완벽한 승인이라며. 승인된 걸 뭘 조사를 계속하나. 당연히 종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말이 웃긴 거야. 그리고 SEC가 이더리움 판매를 증권거래로 간주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걸 의미하니까 이번에 S-1 이거 승인해라. 승인되면은 현물 ETF 출시된다 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소식인 것처럼 또 이렇게 내놨어요. 아무튼 뭔가 입장을 앞장서서 내놓는 그런 영웅심리에서 이런 거 쓴 것 같은데, 자, SEC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제재로 인해 고통받아온 블록체인 업계가 필요로 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SEC의 이번 통보는 지난 7일날 컨센시스가 SEC에 보낸 서한에 대한 응답이다.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달라며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근데 이렇게 수사를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뭐 자기네들이 조사 중인 거를 현물 ETF 승인해가지고 상품 출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간 불안한 소식입니다. 자, 주기영 대표, 크립토컨트라는 회사 대표죠. 자, 그래서 여기서 16억 달러 정도 되는 BTC 거래 매도 물량이 거래소 입금 시 시장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 거래들은 지난 2주 동안 브로커를 통해서 12억 달러 상당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시장에 내놓은 게 아니고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브로커들이 또 시장에 내놨을지는 또 몰라. 거기까지 내용이 없는데요. 아무튼 자, 같은 기간의 ETF에서는 4.6억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 현물 ETF에서는 반대로 4.6억 달러가 순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 시장이 약 16억 달러 상당의 셀사이드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하면 브로커들은 거래소에 BTC를 입금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지금 비트코인 순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고래들은 시장에 막 갑자기 매도를 이렇게 막 내놓지 않았어. 왜? 이 물량을 다 받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내게 되면 비트코인 시세에는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겠죠. 계속 빠질 거 아니야. 고래들이 계속 던지고 하면.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ETF하고 거래를 했느냐 하면은, 고래하고 블랙락 같은 데 있잖아요. 블랙락에서 서로 이제 블록딜처럼 거래를 한 거지. 블록딜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도 대량 거래, 내가 갑자기 막 10만 주를 한꺼번에 팔고 싶은데 장중에 시장가로 딱 던지면 가격이 출렁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에 계속 대량 매도를 하면 나도 손해보잖아. 처음 한두 개는 제 가격에 팔겠지만 또 만개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더 싼 가격을 팔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 보면 내한테도 손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좋은 제도가 뭐냐? 블록딜. 기관 같은 데에서, 야, 내가 지금 10만 개 팔 건데 너희한테 다이렉트로 다 팔게. 네가 내한테 돈을 줘. 그럼 내가 거래소에 안 던지고 너네하고 돈 받고 그냥 바로 우리 체인지 트레이드 하자. 막 교환하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만약에 순유출되는 게 브로커들이 거래소에서 입금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요런 장외거래 데이터들이 있죠. 거래소에서 요런 데이터들도 보면은 요래 하락할 때만큼 지금 치고 올라왔다라고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것들은 뭐 때문입니까? 지금 말 그대로 현물 ETF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비트코인 사왔던 이런 고래들하고 매집하고 개미들이 받았던 물량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기관들부터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 데이터가 높게 발생했을 것이다. 근데 이것 가지고 과거에 높게 발생됐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 보니까, 외신에서는 폭염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이 예상된다. 뭐 해시레이트는 계속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폭염이 되면은 전력, 이게 문제죠. 전력. 한동안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여름에 전력 부족하니까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전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 관련주들이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코인계에서도 지금 이제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여름도 다가오잖아요. 7, 8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게 또 아다리가 되잖아. 여름 휴가, 7, 8월, 그리고 당연히 폭염, 전력 부족, 채굴할 때 또 어려움이 겪겠죠. 전기세가 더 많이 비싸니까 원가가 올라갈 거고, 에어컨 졸라 틀면서 또 채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많이 잡아먹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네도, 야, 차라리 지금 채굴하지 말고 9월 가을부터 채굴하자. 9월 10월에 좀 더 열심히 하자. 7, 8월 좀 슬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채굴을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 온체인 지지선에 하회했다. 6만 가능성. 이게 뭐냐면, 단타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단타로 들어온 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버틸 수 있는 지지선에 다다랐다. 이걸 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6만 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FTX 파산, 루나 사태 예측했던 유명 트레이더가 아직 강세장이다 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좀 유명한가 봐요. 루나 공매도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걔가 FTX 파산하고 루나 사태를 미리 예측해서 공매도 때리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 유명 트레이더가 아직 강세장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서 아직 안 벗어났잖아요. 뭐 알트들은 어차피 떨궈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끝까지 2억까지 또 많이 갔다. 지금 또 알아서 따라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 따라지들은 알아서 올라와야지. 시다바리들은 비트코인이 가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들 차트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가격, 파는 가격, 뭐 지지장 요 정도 참고만 할 뿐이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 그냥 차트 다 깨집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 인플레 냉각 조짐, 올해 말 금리 인하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를 언제 내려야 되냐, 9월에 내려야 되냐, 아니면 12월에 한 번만 내려야 되냐, 9월, 12월 두 번 다 내려야 되냐, 아니면 지금 계속 동결로 끌고 가야 되냐,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또 올해 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거에 다 해결되고 아다리가 되는 시기가 연말 정도다.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ETF, 블랙록 또는 운용사에서 ETF들 뭐가 된다? 자산 배분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하고 있을 건데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산 배분을 할 건데, 각 펀드당, 각 상품당 1%를 할 거냐 1.5%를 할 거냐, 뭐 이런 거 다 이거 정하는 거죠. 그런 게 다 정해지고 배분되면 본격적으로 또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될 건데, 이것도 올 하반기나 연말 정도가 되면은 뭔가 정확한 게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겹치게 되면은 강세장 다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평선을 깼다고 우리가 도망 나오고, 이런 걸 깼다고 여기 도망가자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 털리는 거야. 그럼 또 이것도 또 비싸게 또 사야 된다고. 근데 이게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죠.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올라가요. 이게 만약에 121선이다. 또 깨는 척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여기 위치면은 팔아? 알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래 된다니까? 이거 다시 사야 돼 말아야 돼? 졸라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그럼 오케이 이까지 올라와서 샀는데 다시 이래 되고, 이거 한 3-4배만 하고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가는 경우 있다니까. 이런 거 경험해보면은 일반 개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정해진 걸 칼같이 할 수 있는 트레이더다, 아니면 그런 기질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24시간 모니터 앞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120에서 꺼놓고 사고 팔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서 그냥 반토막 다 놔도 몰라 그냥 들고 갈래, 존버할래. 왜? 연말에 어차피 올라가 있을 건데 뭐 여기서 더 떨어지건 더 빼가 그냥 몰라 더 빠지면 뭐 현금 비중 꺼내서 좀 더 사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그냥 이런 멘탈의 소유자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더 쉽겠다 이런 거지. 독일 정부 추정 주소와 1500BTC를 매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네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아캄데이터를 인용해서 자 보니까 독일 정부로 되어 있는 주소에서 BTC가 일부 매도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얘네들도 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미국 정부도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정부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범죄 압수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주소에서 매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정부에서 뭐 돈이 필요하겠지. 뭐 예산도 좀 쓰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겠죠. 뭐 모든 전 세계 정부에서 한꺼번에 막 매도하고 던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6,500개 같으면은 다 소화하고도 남습니다. 하루에 지금 뭐 거래량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쳐도 되겠네요. 그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물론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